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수학 2 중간고사의 8번, 9번 문항에 대한 풀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항은 많은 학생들이 풀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9번 문항을 푼 학생은 많지 않습니다. 선생님 볼 때 9번 문항을 풀었다고, 이 정도면 풀었다고 인정할 만한 학생은 한 3명 정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먼저 8번 문제에 대해서 많은 학생들이 풀기는 했지만은 중간에 논리적으로 결함이 있거나 또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서 너무 풀이를 하긴 하였지만 너무 비효율적으로 너무 길게 적어서 풀이를 하거나 또는 풀이에 논리적으로 빈틈이 있는 그러한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선생님의 출제 의도와 그리고 이것의 간단한 효율적인 풀이 방법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번 문항을 살펴보면은 두 개의 복소수 오메가1, 오메가2를 생각하고 오메가1의 삼성이 1이라는 조건과 오메가2의 칠성은 1, 그리고 오메가1, 오메가2가 둘 다 1이 아니기 때문에 오메가1, 오메가2는 둘 다 복소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메가1, 오메가2는 각각 삼성, 칠성을 해서 1이 되지만 복소수인, 순흡수인 복소수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이러한 조건 하에서 첫 번째로 보여줄 것은 오메가1 더하기 오메가2의 n성이 어떠한 자연수 n에 대해서도 n성을 했을 때 1이 아니라는 것을 보이는 것이 첫 번째 문제가 되겠고, 두 번째 문제는 오메가1, 오메가2 전체의 n성이 1이 될 필요 충분 조건은 n이 21의 배수라는 것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다수의 학생들의 풀이 접근 방법은 오메가1, 오메가2를 더 마블의 정리를 활용해서 직접 계산을 해서 계산을 통해서 1번, 2번을 풀려고 시도한 학생이 한 99%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선생님의 출제 의도는 그것보다는 복소수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복소수를 표현하는 방법으로서 a 플러스 bi로 나타내는 것을 여러분들이 1학기 때 공부하였고, 이번 학기에서는 폴라폼 r 코사인 시타 플러스 r 사인 시타 형태로 나타내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때 우리는 복소수를 r이라는 절대값, 복소수의 절대값과 모듈러스 또는 절대값이라고 하죠. 그리고 평가, 아규먼트, 시타에 의해서 복소수가 완전히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이 공부한 복소수의 중요한 표현 방법이 폴라폼이었고, 폴라폼은 절대값하고 방향을 나타내는 평각, 시타가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을 나타낸다고 하죠. 그래서 복소수를 결정하는 것은 크기, 그리고 크기 절대값 모듈러스 똑같은 말입니다. 크기 절대값 모듈러스 요 개념하고 그 다음에 평각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래서 그 두 개를 경우에 따라서는 분리해서 때로는 크기만 생각하고 때로는 평각만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나갔을 때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을 풀이하는데 많은 학생들이 오메가1을 근을 구하고 오메가2의 근을 구해서 직접 계산을 통해 가지고 증명하려는 시도를 많은 학생들이 했는데 그 과정에서 논리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 중간중간에 눈에 띄기도 하고 시간이 부족했는지 계산하다가 중간에 직관적으로 건너뛰고 이 단계에서 이렇게 된다 이렇게 결론만 맺거나 그런 경우를 좀 많이 보았습니다. 선생님의 출제 의도는 여기서 1번, 2번을 풀이하는 데 있어서 폴라폼을 결정하는 절대값 또는 경우에 따라서 절대값 또는 방향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풀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오메가1 더하기 오메가2의 n성이 1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오메가1 더하기 오메가2의 절대값이 1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면 충분하겠죠. 그래서 절대값에 초점을 맞추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선생님이 원하는 풀이의 방향이었고, 두 번째의 이 문제는 오메가1의 삼성이 1이 되면 오메가1이 1이 아니기 때문에 오메가1의 제곱도 1이 아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에서 선생님이 요구하고 싶은 것은 오메가1의 K성이 1이 될 필요충분 조건은 K가
3의 배수라는 거, K가 3의 배수라는 것을 교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오메가2의 K성이 1이 될 필요 충분 조건은 K가 7의 배수라는 거, 이것을 활용을 하면은 문제를 단순하고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을 하기를 바라고 출제를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 풀이부터 풀이의 접근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오메가1 더하기 오메가2의 n성이 1이 아니다는 것을 많은 학생들이, 이게 다수의 학생들이 이 방식을, 다수의 학생들이 이 방식으로 접근을 했고, 소수의 학생들이 크기를 중심으로 해서 접근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크기와 평각 중에서 오메가1 더하기 오메가2의, 오메가1의 절대값, 오메가2의 절대값이 1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크기와 평각 중에서 크기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크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다. 선택인가요? 물론 직접 계산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 나가도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한번 두 번째 방법으로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 풀어 나가려면 오메가1 크기에 초점을 맞추려면 오메가1 플러스 오메가2의 절대값이 1이라면 우리가 모순을 찾아내야 될 것인데 모순을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되고, 이 절대값과 관련된 정보가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값을 표현하는 방법으로서 절대값의 제곱이 C의 절대값의 제곱이 G 곱하기 C 바라는 걸 우리가 배웠다고 하죠. 그래서 이것을 활용해서 오메가1 더하기 오메가2의 절대값의 제곱을 해서 쭉 풀어주면은 오메가1의 절대값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2 절대값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1, 오메가2의 바, 오메가1, 오메가2의 오메가1 바이 두 개의 수가 켈레 복소수다. 그죠? 즉 앞에 거에 켈레 복소수, 켈레 복소수가 뒤에 것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메가1의 삼성, 오메가2의 삼성이 1이 되었기 때문에 절대값은 실수가 되고 따라서 절대값은 각각 1이 되어서 이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고, 우리가 이 오메가1 더하기 오메가2의 절대값 이퀄 1이라는 걸 가정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입을 해주면은 여기다가 오메가1 더하기 오메가2의 절대값 이퀄 1을 대입해주면은 우리가 오메가1 더하기 오메가2 바의 실수부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 자리에 1을 대입해주면은 G 더하기 G 바는 어떻게 됩니까? 두 배의 리얼 파트 오브 G가 되죠. 그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G라고 하고 이것을 G 바라고 하면은 G 더하기 G 바가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리얼 파트가 G 프라임 2로 나눠주면 실수부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고, 오메가1 더하기 오메가2의 바의 실수부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허수부는 어떻게 될까요? 절대값을 알죠. 그죠? 절대값을 이용해주면 오메가1, 오메가2의 바의 절대값은 각각의 절대값하고 같고 곱하기 오메가2 바의 절대값하고 같은데 바의 절대값이나 바를 뺏는 거의 절대값이나 같습니다. 그래서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오메가3, 오메가2의 이렇게 되니까 요거의 오메가1, 오메가2 바는 실수부가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크기가 1이 돼야 되니까 a 플러스 b 형태로 나타내면은 뒤쪽 부분 허수부가 2분의 루트 3i가 돼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메가1, 오메가2의 바가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가 되니까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잘 많이 보는 식이다. 그죠? 세제곱하면은 1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1학기 때 배웠습니다. 그래서 양변을 세제곱을 하니까 1이 나오고 문제 조건에서 오메가1의 삼성이 1이라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오메가2의 삼성의 켈레 복소수가 또한 1이 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문제를 실질적으로 다 풀었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오메가2의 7성이 1이라고 되어 있었죠. 오메가2의 3성이 꼴 1이 되기 때문에 모순을 금방 이끌어낼 수 있는데 보다 상세한 계산은 밑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메가1 더하기 오메가2의 절대값이 1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메가1 더하기 오메가2의 절대값이 기루법을 씁니다. 절대값이 1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켈레 복소수를 쓰기 위해서 양변의 제곱을 해주면은 1 이퀄 오메가1 더하기 오메가2의 절대값의 제곱이 되겠고, 이것은 켈레 복소수에 곱하고 같기 때문에 이와 같이 되고,
오메가 1의 절대값이 1이 되겠고 오메가 2의 절대값이 둘 다 1이 되기 때문에 오메가 1 절대값의 제곱, 오메가 2의 절대값의 제곱이 각각 1이 돼서 우리는 이와 같은 식으로 쓸 수 있고, 또한 오메가 1, 오메가 2의 절대값이 1이 되면 이거니까 이거의 크기도 또한 1이 되어서 리얼 파트 오메가 1, 오메가 2 바의 실수부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 절대값이 1이면서 실수부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면 허수부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오메가 1, 오메가 2의 바가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가 되어서 양변을 세제곱을 해주니까 1이라는 식을 얻게 됩니다. 오메가 1의 삼성이 1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오메가 2의 삼성은 오메가 2의 삼성의 켈레복소수의 켈레복소수인데, 여기서 오메가 2의 삼성의 켈레복소수가 1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켈레복소수의 켈레복소수 칠봐도 1이 되어서 오메가 2의 삼성 이퀄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모순을 어떻게 찾아내느냐 하면 오메가 2의 7성도 1이고 오메가 2의 3성도 1이기 때문에 오메가 2는 오메가 2의 7성 곱하기 오메가 2의 3성의 마이너스 2성 이렇게 해줄 수 있겠는데, 각각이 1이 되니까 이걸 대입해주면 오메가 2 이퀄 1이라는 모순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오메가 1, 오메가 2는 둘 다 1이 아니라는 걸 가정했죠. 그죠? 이와 같이 이제 4, 5, 6, 8줄, 8줄 정도 하면 되죠. 그죠? 한 8줄 정도 하면 되는데,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선생님 보니까 한 15줄 내외로 적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었고, 그나마 중간중간에 논리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크기를 이용해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풀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오메가 1의 삼성, 오메가 2의 7성이 1이라는 조건, 오메가 1, 오메가 2가 각각 1이 아니라는 조건 하에서 오메가 1, 오메가 2의 n성이 1이 될 필요 충분 조건은 n이 21의 배수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 문제도 바로 풀어들어가기보다는 문제에 어떻게 접근할지에 대해 가지고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대다수의 학생들이 접근한 방법이 오메가 1, 오메가 2에 직접 계산해가지고 더 마블의 정리를 써서 계산해가지고 증명을 했는데, 선생님의 출제 의도는 양쪽 방향, if and only if니까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양쪽 방향을 따로따로 증명을 그냥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서 n이 21의 배수라면은 이것이 오메가 1, 오메가 2의 n성 이퀄 1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 반대로 오메가 1, 오메가 2의 n성이 1이 된다면은 n이 21의 배수라는 거, 이 두 가지를 보여주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은 이겁니다. 이 방법으로. 그래서 n이 21의 배수라면은 이게 1이라는 건 간단하죠. 왜냐하면 오메가 1의 삼성 이퀄 1, 오메가 2의 7성 이퀄 1. 사실 이 조건은 이 문제 푸는데 필요 없다고도, 이것은 없어도 문제를 푸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 조건에서 n이 21의 배수다는 것을 요 3과 7이 나와 있으니까 3과 7과 연관을 지어서 나타내면은 수학에서 표현 방법이 중요하다고 했죠. 조건들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21 곱하기 m이 되는데 n이 21의 배수니까 3 곱하기 7 곱하기 m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메가 1, 오메가 2의 n성은 오메가 1의 3성, 오메가 2의 7성을 아니까 이렇게 문제 조건과 거리를 좁혀서 나타내면 이렇게 되고, 오메가 1의 3성이 1이 되고 오메가 2의 7성이 1이 되니까 1이 된다. 이럴 때서 간단하죠. 그죠? 한쪽 방향, 이거는 아주 간단하게 증명됩니다. n이 21의 배수라면 오메가 1, 오메가 2의 n성 이퀄 1이라는 것은 증명이 쉽게 되는데, 반대 방향이 약간 어렵습니다. 사실. 오메가 1, 오메가 2의 n성 이퀄 1이 된다면 n이 항상 21의 배수가 되느냐는 문제를 살펴봐야 되겠는데, 문제 조건에서 그죠?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오메가 1, 오메가 2가 1이 아니라는 거. 오메가 1의 3성이 이퀄 1이고 오메가 2의 7성이 1이라면 오메가 1의 K성이 1이 될 필요 충분 조건이 K가 3의 배수가 돼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오메가 2의 K성이 이퀄 1이 될 필요 충분 조건도 K가 7의 배수가 된다는 거. 이것을 사용을 해주면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이죠. 그죠? 이것의 증명을 하려면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오메가 1의 3성 이퀄 1이라면 오메가 1의 K성 이퀄 1이다. 라는 것은 오메가 1의 제곱이 1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면 되죠. 그죠? 오메가 1의 제곱이 만약 1이라면 반대로 그죠? 만약 오메가 1이 제곱이
1이라면은 조건에서 오메가 1의 3성 이퀄 1이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어요. 이 두 개의 식을 이용해서 모순을 찾아내려면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차수를 낮춰 나가야 되겠죠. 식에서 계산의 기본 방향은 차수를 낮추는 거. 3성 나누기 오메가 1의 제곱을 해주면은 1이 되는데 여기에 바로 정확히 오메가 1이다. 그래 오메가 1 이퀄 1이라는 모순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메가 1의 K성이 1이 될 필요 충분 조건은 K가 3의 배수가 된다는 것을 이런 방식으로 확인해 볼 수 있고, 비슷하게 여러분들이 오메가 2의 K성이 1이 될 필요 충분 조건은 K가 7의 배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조건으로부터 오메가 1, 오메가 2의 n성 이퀄 1이라는 것으로부터 수학에서 통일성이 중요하다고 했었죠. 비슷비슷한 것끼리 오메가 1이 있는 거는 오메가 1이 있는 것끼리 오메가 2가 있는 거는 또 있는 것끼리 이렇게 분리해서 나타내면 오메가 1의 n성 이퀄 오메가 2의 마이너스 7성이 되겠고, 양변에 7성을 해주면 오메가 1의 7n성 이퀄 7성을 해줬는 이유는 오메가 2의 7성이 1이라는 것을 써먹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요거 이퀄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메가 1의 7n성이 1이 되고, 비슷하게 오메가 2의 3n성도 또한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냥 우리가 방금 봤는데 오메가 1의 K성이 1이 되면 K가 반드시 3의 배수가 되고, 오메가 2의 K성이 1이 된다면 이제 K가 반드시 7의 배수가 된다는 거. 이게 이 두 번째 문제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조건 위에 이 조건하고 이 조건 두 가지를 결합함으로써 오메가 1의 7n성이 1이 되고 오메가 2의 3n성이 1이라는데 중간 계산 과정 생략해 버리면 이것의 위의 조건으로부터 7n이 3의 배수가 되고 3n이 또한 7의 배수가 돼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7과 3은 서로 소이기 때문에 n은 3의 배수이면서 n은 또한 7의 배수가 돼야 되고 3과 7의 공통인 배수다. 그죠? 공통인 배수를 배수 중에 제일 작은 수가 최소공 배수가 되고 최소공 배수의 배수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따라서 얘는 21의 배수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두 번째 문제를 어떻게 풀지 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인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에서 먼저 첫 번째로서 n이 21의 배수일 때, 즉 n 이퀄 21의 배수라는 것을 식으로 항상 이렇게 나타내는 게 중요합니다. 21 곱하기 n 형태가 된다고 하면은 그게 이제 21의 요 방향이다. 그죠? 요 방향의 정명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쪽 방향, if 방향의 정명이 되고, omni if 방향의 정명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n이 21의 배수가 된다면 오메가 1, 오메가 2의 n성은 오메가 1의 3성 곱하기 7m, 오메가 2의 7성 곱하기 3m이 돼서 각각이 1이 되니까 1이 된다는 것을 쉽게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죠? 오메가 1, 오메가 2의 n성이 이퀄 1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오메가 1의 7n성이 오메가 1의 n성이 오메가 2의 마이너스 7n성하고 같고 오메가 2의 7성이 1이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1의 마이너스 n성은 항상 1이 되니까 오메가 1의 7n성이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 조건에서 오메가 1의 3성은 1이면서 1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1이 K성이 1이 된다면 K가 3의 배수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고, 따라서 K자리에다가 K자리에 K 이퀄 3, 7n이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7n이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7n이 3의 배수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7하고 3이 서로 소이기 때문에 7n이 3의 배수라면 n은 3의 배수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비슷한 방식으로 n이 또한 7의 배수라는 것을 똑같은 방식으로 보여줄 수가 있겠고, 그래서 n은 3과 7의 배수이니까 n은 3과 7의 최소 공배수인 21의 배수가 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적어놓고 보니까 한 8줄 적으면 된다고도 8줄 적으면 되는데 많은 학생들이 플랫폼을 직접 만들어 가지고 계산을 하니까 이것도 보통 한 15줄 이거의 2배 정도 양을 적었던 것으로 선생님이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 때 그냥 기계적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왜 이렇게 풀었을까, 이 문제를 풀이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항상 좀 고민을 했는 학생이라면 이러한 문제를 선생님이 풀는 방식으로 푸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일단은 빨리 답을 내고 싶어가지고 기계적인 훈련만 빠르게 계산하는 훈련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조금 막 계산은 복잡한데 계산만으로 풀려고 하면 너무나 복잡한데 계산에만 너무 매달리게 되는 그런 좀 상황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잠깐 물을 마시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번에 제일 어려웠던 문제 같아요. 사실 이 문제는 쌤이 출제할 당시에 예측한 정답 비율은 한 4분의 1, 전체의 4분의 1 정도의 학생들은 풀 것이다. 이렇게 사실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채점을 하면서 본 바로는 전체의 한 20% 정도의 학생들은 아예 거의 비워뒀다. 실질적으로 답안을 하나도 안 적은 학생이 전체 한 20% 정도 되었습니다. 아마도 시간이 좀 부족했거나 아니면 한번 풀어봐도 전혀 점수를 못 받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예 시도를 안 한 학생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실제로 이 문제의 풀이는 5줄 정도만으로 충분합니다. 5줄 정도만 적으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좀 오해해 가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풀이한 학생들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결론적으로 그죠? F가 디터미넌트에서 결정된다. FC = C의 디터미넌트라는 것을 보여야 되는 문제인데 전체의 한 10% 정도의 학생들이 어떻게 풀었느냐 하면은 FC가 행렬식이라면 조건을 만족한다. 이렇게 해서 풀어놨습니다. 0점 처리됐습니다. 그런 학생들 FC가 조건으로부터 디터미넌트 FC가 C의 디터미넌트가 된다는 걸 보여야 되는데 반대로 FC = 디터미넌트가 된다면 1, 2, 3, 4번 조건, 여기 주어진 조건을 만족한다. 이렇게 풀이한 학생들은 출제자의 의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출제자가 전혀 원하지 않는 답이어서 그런 학생들은 0점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학생들이 상당수가 있어서 언급을 합니다. 자, 문제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M이 2x2 행렬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F는 M에서 실수의 집합으로 가는 함수로서 다음과 같은 4가지 조건을 만족합니다. 첫 번째 조건이 2x2 매트릭스 중에서 KL01 두 번째 행이 0, 1이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행렬에서는 첫 번째 행이 1, 0이고 두 번째 행은 LK 자유로운 숫자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 값이 항상 K가 된다. KL이 어떤 실수가 되든지 간에 항상 K가 되도록 정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F01, 원제로의 값이 -1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FA나 FA의 T성은 A의 트랜스포즈를 의미합니다. 행과 예를 바꾸어서 얻어지는 행렬이죠. 이 두 개의 값이 같다는 것. 사실은 3번 문제는 이 문제 풀이에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필요하지는 않는데 문제를 푸는 학생이 좀 쉽게 풀라고 일부러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3번은 사실 우리 문제 풀이에서 사용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4번 조건은 FAB가 FA 곱하기 FB 형태로 나타난다. 어떤 2x2 매트릭스 AB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점을 맞출 조건들은 3번은 제외하고 1번, 2번, 4번 실제 채점에서도 3번 조건을 쓴 학생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1번, 2번, 4번 조건을 사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 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가 A, B, C, D 형태로 주어졌다면 FC가 AD-BC, 즉 C의 디터미넌트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를 잠깐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어디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여러분들이 엘리멘터리 로 오퍼레이션을 배웠죠. 그죠? 가우스 조단 엘리미네이션 또는 가우스 엘리미네이션에서 엘리멘터리 로 오퍼레이션을 배웠는데 엘리멘터리 로 오퍼레이션을 사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있는 문제예요. 사실 문제를 한번 어떻게 풀지에 대해서 전략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통해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선생님이 일반적으로 해보니까 가장 효율적이어서 질문을 통해서 한번 전략을 세워보면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보여야 되는 게 FC equal C의 디터미넌트 즉 AD-BC가 C의 디터미넌트니까 단순화시켜서 나타내면은 이와 같이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FC equal C의 디터미넌트가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보여주려고 하는데 문제에는 조건이 1, 2, 3번이 기본 재료가 되겠고 4번은 행렬에서 새로운 행렬을 만드는 생성자다 그죠? 그래서 이 조건 중에 1, 2, 3, 4번 조건 중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건 뭐라고 보여집니까? 여러분들이 보기에 1번, 2번, 3번은 각각 이 문제를 푸는데 어떤 불소식의 역할을 한다고 한다면 4번은 엔진과 같은 역할을 해요. 행렬의 곱하기는 행렬에서 새로운 행렬을 만드는 방식이다 그죠? 새로운 행렬에서 주어진 행렬 AB로부터 새로운 행렬 AB를 곱할 때 이와 같이 이제 분리가 된다는 거. 그래서 1, 2, 3번이 어떤 우리가 자동차를 만들 때 자동차의 부품이라고 한다면 4번은 어떤 이 돌아가는 어떤 기름과 같은 역할, 엔진을 돌리는 어떤 힘과 같은 역할,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1, 3번하고 4번이 좀 다른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 그래서 4번에서 여러분들이 4번 조건을 집중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기 이 문제에서 여러 조건들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4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한 배웠는 것이 AB의 디터미넌트 이제 보면은 4번하고 비슷한 관련되는 정리를 생각해보면 두 행렬 AB의 곱에 대한 디터미넌트는 각각의 디터미넌트의 곱과 같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건과 정리를 이렇게 활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면 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1, 2, 3번을 사용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C를 가지고 1, 2, 3에서 주어져 있는 행렬 KL01, 10, LK01, 10와 이들의 트랜스포즈의 곱으로 나타내는 것이 이 문제에서 문제 출제자의 의도예요. 어떠한 행렬 A, B, C, D가 주어졌더라도 이것을 이 세 가지하고 요거 세 가지 사실 트랜스포즈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느냐 이것이 출제자의 의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해결이 돼버리면 문제가 실질적으로 다 풀렸다고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곱으로 나타내는 것과 관련되는 정리를 한번 살펴보면 어떤 게 있습니까? 어떠한 정사각 행렬도 elementary law operation, ER로는 elementary law operation 기본 행변안을 의미합니다. elementary law operation을 사용해서 우리가 항등행렬, I나 항등행렬입니다. 항등행렬이나 또는 한행이 모두 영인 행렬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배웠고 그리고 elementary law operation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하면 행렬의 곱으로 이제 행렬의 곱의 관점에서 보면 I의 elementary law operation을 적용한 것에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요것의 뜻을 조금 이따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요게 두 번째 조건이 조금 혼동스러운 학생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요게 뜻하는 바를 한번 살펴보면 elementary law operation을 1, 2, 3번 조건에서 쓰여 있는 행렬을 이용해서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 것인가, 과연 나타낼 수 있을 것인가, 맞다는 거예요. yes라는 거예요.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거는 거죠. A, B, C, D를 가지고 elementary law operation, 첫 번째 elementary law operation은 1행과 2행을 바꾼 것이다. 그죠? 1행과 2행을 교환한 것은 A, B 1행과 2행을 교환한 것은 항등행렬 I에서 I equal 1001에서 1행과 2행을 교환해버리면 이런 모양이 된다고 하죠. 그래서 이것을 곱했는 것이라는 거예요. elementary law operation은 I의 ER로를 똑같은 동일한 ER로를 적용한 것을 곱하는 것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왼쪽에 곱해주면 됩니다.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왼쪽 방향으로 왼쪽 방향에 곱해주면 됩니다. KA, KB, CD는 예를 들어서 이거는 1행에다가 KB를 했는 거다. 그죠? 1행에 KB 했는 것은 아이덴티티 행렬에 1행에 KB를 해주면 K001인 거죠. 그죠? 이렇게 곱해줘 버리면은 정확히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요 2행에다가 KB 했는 것은 요 행렬에다가 2행에 KB를 해주는 것에 곱으로 이렇게 나타내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엘리멘트 로 오퍼레이션이 첫째 행에 KB를 두 번째 행에다가 더했는 거. 요것은
요 행렬에다가 첫째 행에 K를 해서 두 번째 행에 대주면은 요 행렬이 나온다고죠. 그래서 10, K1, ABCD 이렇게 해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용되어 있는 행렬을 보면 0, 1, 1, 0, 1, 0, 0, K, 1, 0, K1 이것은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1, 2, 3번에 나타나 있는 행렬 형태, 요 세 가지 형태의 행렬로 다 표현이 가능하다고죠.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 엘리멘트리 로 오퍼레이션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인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배웠는 사실을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억을 상기시켜 보면은 어떤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에 대해서 엘리멘트리 로 오퍼레이션을 딱 한 번 적용했는 것을 한 번입니다. 원스가 중요합니다. 딱 한 번 적용했는 것을 엘리멘트리 매트릭스다. 기본 행렬이라 이렇게 봅니다.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에 대해서만 적용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엘리멘트리 매트릭스의 예가 되겠습니다. 이런 행렬, 이런 행렬, 이런 것은 전부 다 엘리멘트리 매트릭스의 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스퀘어 매트릭스 정사각 행렬도 i라는 엘리멘트리 오퍼레이션을 사용해 가지고 a라는 정사각 행렬이 주어져 있다면 이것의 엘리멘트리 오퍼레이션을 사용해서 i 또는 제로로를 갖고 있는 어떤 형태 b로 만들 수 있는데 이 제로로 한 행이 최소한 0이 되는 이러한 형태의 매트릭스로 변환이 가능하다. 이게 A가 물론 이제 정사각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스퀘어 매트릭스라는 조건 하에서 이와 같은 형태로 변형하는 게 가능하다. 그리고 만약 B가 어떤 행렬 A로부터 엘리멘트리 오퍼레이션으로부터 얻어진다면 어떤 엘리멘트리 오퍼레이션을 곱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B 콜 A에다가 E1, E2, E에는 적절한 어떤 엘리멘터리 오퍼레이션, 엘리멘터리 매트릭스라고 보면 되겠어요. 엘리멘터리 매트릭스들의 곱으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로 한 5줄 정도 하면 된다는 것을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렬 C가 그죠? C로부터 엘리멘터리 오퍼레이션을 사용하면은 항상 C가 스퀘어 매트릭스니까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나 또는 제로 영행을 포함하는 제로로를 포함하는 행렬로 변형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C 콜 E1, E2 그 엘리멘터리 매트릭스 E1에서 En에 적당한 곱으로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엘리멘터리 오퍼레이션은 가역이죠. A에서 B로 엘리멘트리 오퍼레이션을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다면 역방향으로 B에서 A로 엘리멘트리 오퍼레이션을 사용해서 나타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C equal EN 곱하기 점점점 E1 곱하기 A 형태로 나타낼 수 있고 여기서 EI 각각의 EI들은 전부 다 엘리멘트리 매트릭스 즉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에서 엘리멘트리 오퍼레이션을 딱 한 번 적용해서 얻어진 행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 그 다음에 제로로를 포함하는 경우, 두 번째 경우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 첫 번째 경우, 경우 1, 경우 2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경우 1의 경우에 A 콜 I가 된다면 FA는 FA 자리에 I를 바꿔놓으면 FI 콜 이게 경우 1이 되겠습니다. 경우 1 상황에서는 FA 이퀄 FI가 되고 FI는 어떻게 됩니까? 조건 1에서 조건 1에서 보면은 KL K자리에 1이 들어가고 L자리에 0이 들어갔다고 생각하면은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FI 이퀄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FI 이퀄 1이 되고 이런 A가 항등행렬일 때 A의 디터미넌트하고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경우 2의 경우 제로로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영행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항상 FA의 값이 제로가 되는 것은 1번 조건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된다고 하죠. 1번 조건에 의하면은 KL 이렇게 되어 있는데 KL 두 가지가 모두 0이라고 생각해 주면은 위에 봅시다. KL 두 개의 숫자가 모두 0이라고 생각하면은 값이 제로 K자리에 0이 더하다 생각하면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FA 이퀄 제로가 돼가지고 어쨌든
어떠한 경우 첫 번째 경우든 두 번째 경우든 관계없이 항상 FA equal A의 디터미넌트하고 항상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조건 1번, 2번에 의하면은 엘리멘터리 매트릭스에 대해 가지고는 봅시다. 엘리멘터리 매트릭스가 세 종류가 있었는데 세 종류 모두 다 이런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었죠. KL01 또는 10LK 또는 01, 10 이런 형태로 다 나타낼 수 있어요. 엘리멘터리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엘리멘터리 매트릭스가 포함한다는 거죠. 엘리멘터리 매트릭스는 이 세 가지 형태로 항상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형태의 매트릭스로 엘리멘터리 매트릭스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 세 행렬에 대한 값이 디터미넌트하고 같기 때문에 우리는 엘리멘터리 매트릭스에 대해서만큼은 F E equal E의 디터미넌트하고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by 1번, 2번 조건에 의해 가지고 엘리멘터리 매트릭스에 대해서는 항상 E의 디터미넌트하고 같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4번 조건이 FAB equal FA 곱하기 FB라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FC equal C가 E1에서 EN까지 곱하고 A의 곱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FC는 FEN 곱하기 FE1 곱하기 FA가 되어서 각각의 엘리멘트 FEN equal EN이 되는 이유는 이거는 엘리멘터리 매트릭스라는 조건 때문에 같아진다고죠. 같아지고 FA equal A의 절대값이 된다는 건 위의 경우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각의 행렬식에 곱하고 같고 행렬식의 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잘못 적었습니다. 오타한다고죠. A가 아니라 C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E1에서 EN까지 요 주어진 조건, 요 조건 때문에 요거의 값은 C하고 같다. 그래서 FC equal C 디터미넌트하고 같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뭐 글자가 크니까 그죠. 6줄 적혔는 거지. 실제로 여러분들 프린터 실제 뭐 시험에서 적어버리면 5줄 하면 충분하다는 거죠. 그죠? 이제 뭐 글자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려고 하니까 6줄 나왔지만은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5줄만 적으면 충분한 아주 간단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많은 학생들이 좀 이상하게 좀 접근한 학생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좀 다수의 학생들이 접근한 방법, 여러분들이 계산을 좀 좋아하는 학생들을 위한 두 번째 풀이를 한번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풀이로서는 경우의 수를 나누어 가지고 문제를 이렇게 풀 수도 있겠어요. 계산 중심의 풀이 방법인데 이와 같은 방법으로 풀이한 학생이 전체 한 10명 정도가 있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뭐 이제 답으로 인정할 만한 학생들은 이 정도면 풀었다 할 수 있는 학생 한 3명 정도밖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 풀이 방법으로서 두 번째 풀이 방법으로서 A의 C라는 행렬이 ABCD로 주어졌는데 A의 값이 0이 아닌 경우하고 A의 값이 0인 경우하고 나눠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에서는 엘리멘터리 로 오퍼레이션을 쓰지 않고서는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그래서 엘리멘터리 로 오퍼레이션을 쓰기 위해서 A가 0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ABCD를 엘리멘터리 로 오퍼레이션을 사용해서 어떻게 만들 수 있습니까? 최종적으로 ABCD를 A가 0이 아니라면 이와 같은 형태로 만드는 것이 가능하죠. 그죠? 맞습니까? 이것은 이 가정을 가지고 여기서 엘리멘터리 로 오퍼레이션 쓰는 가정을 가지고 이렇게 나타냈어요. 먼저 A, B, C, D를 가지고 이 행렬로 행렬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이 모양으로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 행을 요 A 자리 첫 번째 행의 1행 1열 원소를 1로 만들기 위해서 A분의 1을 양변에 곱해주고 A배를 곱해주면은 두 개의 행렬이 같게 된다고죠. 여기는 여기는 그죠? A분의 1을 곱했기 때문에 그것을 여긴 i의 1행에 a배를 곱했는 거다. 그죠? 곱하기 a를 해서 얻어진 행렬이 이 행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고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그대로 두고 요 두 번째 행렬을 요거 두 개의 곱으로 또한 나타내는 게 가능하다. 그죠? 요것은 첫 번째 행에다가 마이너스 10배를 곱해서 두 번째 행에다 되는 게 요 식이다. 그죠? 마이너스 10배를 해서 두 번째 행에 곱했는 거. 마이너스 10배를 곱해서 두 번째 행에 대주는 것의 역개념은 첫 번째 행에 10배를 해서 두 번째 행에 되는 거라서 요것도 첫 번째 행 i의 1행에다가 1행에 곱하기 c를 해서 두 번째 행에 더한 2행에
합을 해줌으로써 이와 같은 행렬이 얻어졌습니다. 그래서 C라는 행렬은 이와 같은 형태로 나타낼 수 있고 문제의 조건에 의해 가지고 그러면은 세 행렬의 곱으로 나타냈으니까 FC는 세 개의 행렬에 대한 값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것은 문제의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A가 된다고 하죠. 이것은 A가 되겠고 이거는 1이 되겠고 이거는 A분의 D-A분의 BC가 된다고 하죠. 그래서 세 개의 곱을 해주면은 A 곱하기 1 곱하기 D-A분의 BC를 모두 곱해주면은 AD-BC가 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경우로서 A가 0이 되는 경우 그리고 AD-BC가 0이 아닌 경우를 살펴보면은 A가 0이 되면은 BC 둘 다 0이 될 수가 없다. 그죠? 이런 경우에는 B도 0이 아니고 C도 0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의 첫 번째 조건은 즉 1행 1열 원소인 A가 0이 아니라면 일시 승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1행 1열 A가 0이 되지만 이 경우에는 C는 0이 아니기 때문에 1행 1열로 옮겨가기 위해서 두 행을 바꾸면은 이와 같은 형태로 이렇게 바꾸면 이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에서 1행과 2행을 바꾸는 거다. 그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고 그러면은 C가 0이 아니라는 조건 때문에 C가 0이 아닌 것은 A가 0이고 이것이 0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FC는 이 두 행렬에 곱하고 같고 요거는 문제에 주어진 두 번째 조건에서 마이너스라고 같고 요거는 케이스 1에 의해 가지고 CB-AD가 된다고 하죠. 그래서 두 개를 곱해주면 AD-BC가 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남았는 경우가 A = 0이면서 AD-BC도 0인 경우가 남았다고 하죠. 요 세 번째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 = 0이 되고 AD-BC가 0이 되면은 AD가 0이 되니까 B나 C 둘 중에 하나가 반드시 0이 돼야 됩니다. B가 C인 경우를 먼저 살펴보면은 A가 0이고 B가 0이라면은 C는 AB가 0이 되니까 00, CD 형태로 나타날 수 있고 핵심적인 부분은 이거는 뭐하고 같아요? 00, 01 곱하기 ABCD하고 같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문제 조건에 의해 가지고 첫 번째 조건에 의해 가지고 이게 모든 KL에 대해서 이게 되니까 이거에 대한 F 값을 구하면은 F의 값을 구하면은 이 값이 무조건 제로가 된다고 하죠. 그래서 이 값이 항상 제로가 되기 때문에 FC는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 값이 항상 제로가 되기 때문에 이 값이 뭔지는 몰라도 앞에 값이 무조건 0이니까 이 값은 제로가 되겠고 이 제로는 문제 주어진 조건 AD-BC하고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슷하게 B = 0인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증명했고 C = 0인 경우도 비슷한 방식으로 증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FC가 C의 디터미넌트하고 일치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아마 두 번째 이 풀이가 좀 더 여러분들이 좀 친밀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이 풀이도 뭐 한 10줄 정도 된다고 하죠? 10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이가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자체가 원하는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다면 이렇게 효율적으로 뭐 5줄 또는 정말 내가 좀 생각을 좀 잘 못했다 하더라도 한 10줄 정도만 하더라도 문제를 충분히 풀 수 있는 형태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보니까 좀 열심히 풀은 학생은 한 20줄 넘게 풀은 적은 학생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학생들 중에 대다수가 사실 0점을 받은 학생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조금 안타깝지만은 문제 출제 의도하고는 전혀 좀 문제의 뜻과 맞지 않게 풀린 학생들이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나가면 되겠고 여기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생님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기계적으로 반복 훈련을 하는 것도 사실 필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문제를 이렇게 풀어야 되는지 이 문제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인지 이 문제를 봤을 때 이 문제가 예를 들어서 이 문제가 elementary law operation을 묻는 문제라는 것을 빨리 파악을 하고 그러면 elementary law operation을 이용해서 디터미넌트하고 어떻게 연관을 지을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빨리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접근해 나갔다면 선생님 볼 때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계산의 기본 방향은 단순성, 통일성, 거리 개념 이걸 강조했었죠. 여기서도 선생님이 캡션하면서 이렇게 FC 원래 AD-BC라 적었는데 디터미넌트 이렇게 적어서 단순화시켰죠. 단순성과 그 다음에
통일성, 표현 방법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결국에 그죠? 이 문제를 풀이하는 것은 지금 제일 어려웠던 이 문제의 풀이, 두 번째 문제에서 풀이는 행렬 C를 가지고 표현 방식, 문제가 잘 안 풀리면 항상 표현 방식을 쌤이 생각해 보라고요. 좋은 표현 방법을 찾아보라고 해서 그죠? 이 문제는 그죠?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문제의 핵심적인 것은 KL01 10 LK 그 다음에 0 1 10의 곱으로 나타내라는 거죠. 곱으로 어떻게 하면 곱으로 나타낼 것인가? 그 곱으로 나타내는 것은 이와 관련되는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elementary law operation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의 출제자의 의도가 문제의 핵심이 이것을 곱으로 나타내는 것이고 행렬을 어떤 이런 행렬을 보면은 전부 엘리멘터리 매트릭스의 일반화를 볼 수 있어요. 이게 보니까 엘리멘터리 매트릭스하고 엘리멘터리 매트릭스를 약간 변형했는 형태. 이러다 보니까 엘리멘터리 오퍼레이션과 연관을 지어서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단순성, 통일성, 거리의 개념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 좀 확인을 해보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